자, 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요. 먹방 유튜버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버그. 다닥다닥 길 가는데 팔에도 붙고 막 등에도 붙고 떼내도 다시 붙고 침뱉어도 봤어요 저는. 제 몸에. 그래도 안 날아가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한 먹방 유튜버가 이 러브버거를 햄버거로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담아보죠. 한 마리씩 잡을 필요가 없죠, 이제. 한 봉지 잡았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약간 햄버거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건조한 햄버거, 약간 빵 같은 느낌도 나고요. 자, 일단 바로 플레인으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투입. 맛있습니다. 충분히 익혔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 먹방 유튜버는 여러 가지 이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 조언 하에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 요리 실험을 해본 걸로 보이는데 충분히 다 익혔다라는 말도 했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 저걸 어떻게 만지냐. 묻어난 게 포인트. 방역해줘서 감사하다. 아, 유튜버가 꿈이었는데요. 꿈이 바뀌었어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러브버거 문제니까 이충구 씨는 어떻게 하면 이 러브버거를 좀 없애볼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 독창적인 도전을 좀 해본 셈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도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아, 그죠? 그다음에 저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방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브버그가 뭐 그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걱정이 좀 된다. 그 러브버그가 굉장히 강한 산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짐승들도 잘 안 먹어서 천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곤충이 러브버그인데 저렇게 만약에 먹었다가 그러다가 탈이라도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래서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러브버그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이나 이쪽에는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저런 모습이 러브버그 문제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유튜버를 저희가 뭐 비난한 취지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충건 씨 측에게도 저희가 동의를 구했고 러브버그가 굉장히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러브버그를 어떤 해충을 방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사회적 담론을 위해서 저희가 이 순서를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생물자연관 박선재 연구원의 인터뷰도 들어와 있습니다. 러브버거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러브버거는 중국 산둥반 칭다오 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물류 교육 과정에서 얘네들이 아마 우연히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도 충분히 먹이로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생물들이 얘네들을 먹이로 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왔네요. 어디서 왔나 했는데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제 유입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 중국에서 오는 것 중에 좋은 것도 많은데 이 미세먼지 황사 러브버그는 사절 돌려주고 싶습니다. 반환 어떻게 안 됩니까? 양태정 변호사님, 맛은 없다고요? 네, 저는 뭐 아까 유튜브 저분 보면서 일단은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렇게 도전 정신으로 해주신 거니까 어쨌든 최소한 먹어서 뭐 아직까지 뭐 탈이 났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없으니까 뭐 최소한 뭐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진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게 익충이라고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 해충은 아니고 익충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네, 뭐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이렇게 분해도 해주고 어쨌든 뭐 꽃가루도 알려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최소한 인간한테 해충이는 아니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 너무 많긴 하거든요. 네. 너무 저희 막 사무실에 창문 닫아도 막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좀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양태정 변호사가 계양에 살고 있잖아요. 계양 출신이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지금 사무실도 계양에 있잖아요. 네, 계양산. 계양산이 요즘
러브버그가 핫해. 이게 아스팔트 깔은 줄 알았대. 등산 계획 올라가다가 나무 계단에 왜 아스팔트를 깔았지 하고 밟았는데 움직이더래요. 러브버그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계양산. 저 지역에 지금 양태형 변호사 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식목일에 나무도 신고 가고도 하고 그랬는데 사무실에 막 날라옵니까? 창문 닫아도 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어디서 들어왔지 놀래긴 하는데 중국 칭다오에서 왔대요. 근데 이제 뭐 물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진 네. 않지만 그래서 근데 사실 익충이라고 해도 저렇게 많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방역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역은 필요하다. 생활 방역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그러니까 좀 날씨가 조금 더 지금 이 무덥거나 습한 날씨가 조금 지나가서 조금 더 선선해지면 자연스럽게 많이 개체수가 감소할 거로 보이긴 하는데 그때까지 사실 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 관찰 모니터링을 했대요. 러브버그는 왜 누가 안 잡아먹나? 왜 안 잡아먹지? 근데 정부 모니터 결과 까치, 참새, 거미가 러브버그를 잡아먹는 걸로 모니터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러브버그라는 게 우리 땅에 없던 곤충이다 보니 많은 지역에서 까치들이 저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반신반의하고 있는 기간이 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까치도 헷갈리는 거예요. 현재는 새 개구리 두꺼비 포식 잡아서 안 잡아먹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산성 맛 때문에 안 잡아먹는다라는 분석도 있고 우리 정부 분석은 잡아먹는 게 확인은 됐는데 처음 확산이 된 지역에서는 낯설어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까치한테 소문을 내야 돼요. 먹어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는 거를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황소개구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황소개구리 휴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잡으면 포상도 해주고. 황소개구리 요리법도 막 만들고 예,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또 맛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네. 근데 저 러브버그 좀 특히 이제 곤충이나 막 이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 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자체별로 방역도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고 한데요. 글쎄요, 까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거를 이게 먹이로 주는 거를 조금 어떻게 잡아서 보여줘야죠 까치들한테.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구리는 또 잘 안 먹는다고도 하는데 네. 아무튼 너무 많아서 이게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개구리들이 원래 파리들 잘 잡아먹는데 네, 네. 이 개구리가 보기에도 저걸 먹어도 되나라는 확신이 좀 안 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이 수도권 도심에 러브버그가 많은지도 분석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살충제의 저항성이 있다. 되게 세네요. 열 스트레스에 적응했다. 라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다. 도심의 어떤 열섬 효과에 강하고 방제가 어렵다. 이거 저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열섬 현상 뭡니까, 여러분? 도심에 자동차나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도심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섬에 갇힌 듯 열섬 현상. 기억하시죠? 여기에 러브버그가 강한 유전자가 있다. 살충제, F킬러도 잘 안 먹는다. 유전자가 있다. 내성이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LED 불빛에 또 좋아한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더운 데를 좋아한다.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LED 불빛에 이제 많이 모여드는 것 같고요.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감을 좀 가지게 하거든요. 그런데 새들이 안 먹는 거 보면 확실히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산성 맛이 지금 난다는 거라 먹을 게 아주 없는 상황이 모르겠지만 다른 먹잇감이 새들 입장에서도 있다 보니까 굳이 저것까지 먹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 제목이 너무 재밌네요. 러브버그 DNA는 말했다. 수도권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요. 모두 약 올립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열대성 좀 수도권 기후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네네. 뭐 또 뭐 불빛 뭐 LED 불빛 뭐 이런 것에 또 적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매년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아까 그 개항의 좀 상황은 정말 이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양태종 변호사 동네. 그러니까요. 그 사무실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 뭐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그런
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매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버거를 만들면 안 되고요. 네, 버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좀 뭔가 그런 천적을 좀 찾는다 할지 아니면 좀 퇴치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적극적인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 이 토양에 있는 이 천연 이 곰팡이 균류 중에 러브버그의 유충을 억제시키는 균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이 천연 이른바 농약을 만들어내면 이 유충 단계에서 향후에는 이 러브버그의 개체수를 우리가 좀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좀 하길 바라겠고요. 환경부의 어떤 연구가 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충망에 양태균 변산이 붙어 있으면 분무기에 물을 담아서 살충제보다도 물을 한번 쫙 뿌리면 러브버그가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많이 도망간다고 하니까 분무기로는 안 되고 물총을 써야 되더라고요. 물총으로 써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뜨거운 하피풀 3인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향해서 친애하는 일본님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났을까요? 아니면 뭔가 조금 감정이 안 좋았던 걸까요? 친애하는 일본님, 이거 어떻게 나온 표현일까요? 함께 보시죠. Dear Mr. Japan이라고 한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 Dear Mr. President 혹은 뭐 Dear Mr. Primary 이렇게 쓰는데 외교적 표현은 Dear Mr. Japan이라고 한 겁니다. 일본 누리꾼들이 조금 불편하죠. 우리 총리 이름도 모르냐, 상대방 이름도 모르면서 협상을 하냐,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르냐, 바이든이 그랬다면 인지기능 저하 논란이 일었을 거다. 일본 유튜버들은 좀 불쾌합니다. 사실 뭐 외교적 그 예의는 아니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Dear Mr. Japan. 근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일종의 뭔가 좀 또 협상 압박의 기술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 일본 미국산 안 사냐 뭐 이런 불만도 최근 드러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총리에 대해서 미스터 재팬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다는 기분 생각이 나쁘죠. 드는 게 왜 그런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미스터 코리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러네요,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세대 때는요 미스터 코리아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육체미 대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뭐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미스터 코리아 선발 대회 나와가지고 우승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저렇게 공식적인 이름이나 직책을 부르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대강대강 이야기하는 건요. 아나무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변호사님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은 굉장히 무시당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 씨라고 부르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변호사 씨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어쨌든 뭐 더 심한 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실수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반도 전략문제연구소의 한국 수학자인 빅터 차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방한 시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We need to keep our weapons to avoid, a dozen massive ordnance penetrators being dropped on North Korea like they were dropped on Iran. I mean, I think if anything, they are reaffirmed in their view that they have pursued the right path. He's scheduled to go to APEC in Korea at the end of October. And, who knows what could happen there. He could go up to Panmunjom to meet the North Korean leader again. 마침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s it true that you have reached out with a letter to North Korea's Kim Jong-un?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Somebody's saying there's a potential conflict. I think we'll work it out. If there is, it wouldn't involve us. 10월 에이펙에서 김정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이 지난번 2018,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났을 때보다 그때보다 북한의 핵은 더 고도화돼 있거든요. 그때보다 ICBM의 기술은 훨씬 더 정교해졌고 그때보다 북한 김정은이 보유한 핵무기의 양이나 질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텐데 그때도 2018년에도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 뭔가 그냥 만나는 데서 끝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얼렁뚱땅 북핵을 용인해 주기라도 하면 한국은 완전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패싱당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전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직 그냥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는 한국에 온 김에 또 가까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난다 이거 굉장히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는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에 오는 기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또 뭐 아무래도 또 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런 그림을 또 만든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뭐런 퍼포먼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반추해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2019년에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바람을 맞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남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김정은 그 위원장이나 아니면 북한 측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무산이 됐던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보다는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네. 비핵화에 대한 뭐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의중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좀 물어본달지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이루어져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비핵화나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북한이 또 러시아를 돕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여주기식의 의미 그 만남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입니다. 그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결론 정해놓고 추진한 부작용이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취임 9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의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자, 윤 정부 중용 이 검찰 수뇌부도 줄 사퇴가 됩니다.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국정기조의 변화가 있는데 검찰 개혁을 목전에 두고 이제 미완의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상황에서 심우정 총장이나 또는 어제 이제 사의 표명했던 그 남부지검장 등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함께 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심우정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이죠. 내란 특검을 포함해서 윤석열 그 피의자에 대해서 즉시 항고 안 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하기 전에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어떤 불기소 처분이랄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뭐 외압 의혹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그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뭐 사의 표명は물러났습니다만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주길 바라고요. 본인이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혹들을 푸는데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의 표명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뜨거운 인물들 함께 봤습니다.